영상에도 보셨듯이 지금 엔진실에도 엔진이 5대 정도의 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현장에도 리프트에 4개의 리프트에 차종이 다 매달려 있어서 좀 빠르게 해야 리프트를 또 재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분해하고 원인을 찾아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옆에 보는 엔진, 요거가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에서 내린 엔진입니다. 3.0 엔진이고 306 DT 엔진입니다. 오일 경고등이 열이 받으면 오일 경고등이 점등이 돼서 저희 쪽에 입고가 돼가지고 원인 파악을 하던 중에 제가 그 앞전 영상에 그 오일팬을 뜯어가지고 오일 스트레이너의 막힌 부분을 확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착각한 게 제규어 타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규어 타입은 오일팬 하단에 또 조그만 오일팬이 있어서 그걸 탈착을 하면 오일 스트레이너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오일팬 하단 오일팬이 없고 다 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 오일팬을 차상에서 탈착해서 확인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되게 힘들게 내려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려서 그 부분이 맞다고 하면 그나마 뭐 괜찮은데, 만약에 아니면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한 게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아예 엔진을 내려가지고 엔진실에 올라와서 분해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휴일 동안 엔진 한 2대를 마무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엔진은 뭐 중고 엔진도 제가 갖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부품은 뭐 중고 엔진 거 뜯어서 재사용을 하든 뭐 베어링도 재사용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뜯어가지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일 압력이 빠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오일 스트레이너. 근데 얘는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된 구조가 사륜 구동이어서 이쪽 오일팬이 좀 밑으로 하단 꺼져 있어서 오일 스트레이너가 요 중간 부위가 여과망이 있고 그냥 빨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안쪽을 보니까 막혀 있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오일팬을 뜯어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니들 베어링이 여기 오일팬 밑에 하단 쪽에 이게 베어링이 들어갈 만한 데가 이 헤드 오일 쪽에 로크한 발이 있는데, 그 로크한 발의 가운데에 베어링 쪽에 로라 안쪽에 니들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그 베어링의 잔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일팬만 뜯어서 이 부분만 뜯어가지고 그쪽 스트레이너만 막혀가지고 딱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 스트레이너도 막힌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위에 헤드 부분까지 다 분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해를 해보고 이렇게 압이 셀 수 있는 부분이 이 오일 펌프도 교환이 되게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저희 쪽에 입고기 되기 전에 그 경고등이 들어와서 엔진 오일 펌프도 그 업체도 교환을 했고, 그런데도 경고등이 들어와서 저희가 오일팬 쪽 뜯어서 오일팬 스트레이너 쪽도 보니까 확인해본 바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이 베어링의 그 근원지가 정말 헤드 쪽에 밸브를 눌러주는 중간에 로크한 발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로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드까지 분해를 해서 일단 베어링 쪽이나 헤드 쪽 그쪽에서 오일 압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오일 간극 자체가 뭐 많이 붙던 이유에서 뭐 갈가 먹었다든지 그 이유에서 벌어져가지고 압이 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이쪽까지 한번 뜯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니들 베어링 나온 부분은 보시면 타이밍 벨트가 끊기면서 입고가 됐던 차량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탈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실린더 헤드 세척을 하고 캠축에 프라틱 오일 간극 측정을 해주는 프라틱 게이지를 올려놨어요. 이렇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영상 보시면 그렇게 올려놨어요. 올려놔서 제가 이게 분해를 하다가 오일 압력 경고등이 들어온 이유를 왜 들어왔는지 분해하다가 알게 됐어요. 밑에 쪽 분해할 때는 오일팬 쪽 뜯어봤을 때는 뭐 오일 스트레이너가 막히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위쪽 실린더 헤드 쪽을 뜯는 과정에 보니까 캠축 전월이 너무 손쉽게 풀리는 거예요. 원래 규정 토크로 조였으면 좀 힘이 가해지면서 풀려야 되는데 그냥 토크 없이 그냥 푹 풀려버리고요. 근데 풀렸다는 게 지금 요게 각 플라스틱 게이지 올라간 부분에 위치별로 안착이 될 캠 저널이에요. 저널인데 이 부분이 약하게 풀리는 걸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그 오일팬에서 바늘 같은 니들 베어링이 나왔던 부위가 어디냐면 이게 로컨 발인데 이쪽이 부러졌죠.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부러져가지고 소리도 덜렁덜렁 나고, 요 사이에 니들 베어링이 쭉 들어가는데 이게 로크한 발이 타이밍 벨트가 전선이 되면서 피스톤이 밑에 있다가 밸브는 내려와 있고, 그럼
밸브가 타이밍 벨트가 걸려 있으면 밸브가 올라가고 피스톤이 올라가고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타이밍이 끊기는 바람에 밸브는 내려와 있고 피스톤은 위로 딱 치면서 밸브가 치면서 로크한 발을 이렇게 부러뜨리고 차라리 이렇게 부러지는 게 나아요. 이게 안 부러지고 버텨버리면 진짜 운이 안 좋거나 그러면 피스톤 쪽도 손상이 갈 수도 있고 실린더 헤드도 많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부러지는 게 어떻게 보면 데미지가 덜 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부러지고 나서 그 충격에 의해서 이 전월 쪽 고정 볼트 조여져 있는 부분이 약간 늘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나사선이 밑에 고정되는 부분이 그 충격에 의해서 딱 들뜨면서 제가 이거 분해하다 보니까 이 전월 베어링 그 볼트들이 너무 힘없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없이 풀린다는 얘기는 이게 밀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여기가 간극이 전월과 캠초크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그쪽으로 엔진 오일압이 다 빠지니까 오일 경고등이 들어오게 된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플라스틱 게이지를 꽂고 지금 그 캠 전월을 각 위치에다 조립을 해서 그 오일 간극이 얼마만큼이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한번 측정해 본 거를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게이지로 해서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측정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치가 0.076mm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국내 차종 같으면은 뭐 사이트 웹사이트 이런데 들어가서 해당 정비 사이트 들어가서 그 규정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제 기어는 그런 규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어서 제가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0.05mm에서 뭐 많게는 0.15mm까지도 정상 범위에 들어와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좀 이게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이 306 엔진이 뭐 중고 엔진도 갖고 있고 뭐 실린더 헤드도 내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이상 없는 엔진에서 거울 간극을 측정하니까 다 이런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치가 나오면 물론 이상이 없는 엔진에서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0.076이지만 이게 규정값이 딱 얼마다라는 거를 뭐 좀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웹도 찾아보고 다 해봤는데 제 기어 자체의 그 정확한 그 규정값은 찾을 수가 없는데 똑같은 엔진에 이상 없는 엔진 측정했을 때도 이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수치가 나오면 정상 범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일 압력 경고등이 들어왔던 게 마침 또 이 지금 제가 측정한 실린더 헤드 자체가 그 해당 헤드에 여기 보면 이렇게 손가락 같은 부분이 오일 압력 스위치거든요. 그 스위치인데 이쪽 해당 헤드 자체에서 밑에 크랑크 축 부분하고 오일 펌프에서 올라오는 오일 압력이 이쪽 헤드 자체에 검출되는 그 압력에서 어디서 빠지게 되면 이 압력이 규정 압력보다 낮게 되면 스위치가 딱 접점이 붙어서 오일 경고등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 해당 간극을 측정해 봤을 때는 규정치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립 전에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제가 조립이 다 완료가 되면 엔진 조립이 완료되면 차에 올라가기 전에 차에 안착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또 경고등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또 그 엔진을 내려서 또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엔진 올라가기 전에 제가 인젝터가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엔진 오일을 주입을 하고 엔진 스탠드에도 놓고 강제 크랭킹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엔진 조립을 빨리 해보겠습니다.